특히 이제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서열이 정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진로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진로에 맞게끔 고등학교에 가서 그 관련된 과목들을 듣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치러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당장 진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난 망한다. 그런 사교육, 학원 이런 것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일화 보셨어요? 저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셨어요? 그러면 댓글도 보셨겠네요. 아 보시면 안 되는데. 왜? 그 질문 보셨어요? 그거는 봐야지. 그러면 그거 할 걸 알고 계셨겠네요. 그거는 본인이 댓글 달았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뭐 어때? 그럼 그 왕님 주변 뭐 친구분들이나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 안 봤어. 나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제가 유튜브 나오는 거 다 자랑하거든요. 아 그래? 저는 솔직히 댓글 안 달릴 줄 알았거든요. 뭐야 달렸대? 네, 아니 바로 하자마자 네.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은 되게 공감하는 댓글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질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평준화 지역에서 과학 중점 고등학교랑 일반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중3 여자아이라고 하고요. 중3이니까 수학 고등학교 과정 선행을 진행 중인데 심화 단계도 아니고 개념 유형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고가 나을까? 아니면 연합 분위기를 생각해서 과학 중점 학교로 보내는 게 나을지. 특히 이제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서열이 정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평준화 지역에 있는 과학중점고는 그나마 괜찮은데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과학중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학교라는 건 그만큼 우수한 자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낸다라고 나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 그런 아이들만 모아놨을 때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뭔가가 보이는지, 그리고 혹여라도 한두 번 미끄러지고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그걸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면은 주변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8월이야. 원서 접수가 보통은 12월에 하거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4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친구가 과학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신을 까먹는 그 요인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러면 절대 그 과중반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고 그 인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 3, 4개월 정도 공부하는 걸 보고, 꼭 과중이 아니어도 그런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들이 있을 거야. 일단은 뭐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여름방학 그리고 남은 2학기 동안 한번 하는 걸 봐서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갔을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못 받지. 그 다음 질문은 중학교 내신 올 A 중2 남자아이고요. 개인적으로 수학을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좋은데? 네. 지금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수행평가, 뭐 세특 관리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고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근데 학원을 안 다니고도 자기 혼자 과학고 준비가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사실 영재학교는 그런 사교육, 학원 이런 것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영재학교는. 나는 과학고는 오히려 혼자서 열심히 잘 해왔던 친구라고 하면은 진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2단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창의융합형 문제들이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실생활에 기반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중학교에 배웠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오히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뭐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자사고, 수학은 과학은 어디까지 진도를 좀 미리 나가서 진학하는 게 좋을까요? 과학고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워야 할 내용들을 2년에 압축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배워. 통합과학을 보통 일반고에서는 1학기, 2학기 나눠서 배우거든. 근데 과학고에서는 통합과학을 1학년 1학기 때 다 그냥 끝내버려. 그리고 2학기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화생지 그 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뭐 고급 물리 이런 과목들을 배우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수학과학의 어느 정도 고등 과정에 대한 기초 이상을 닦아놓지 않으면은 과학고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지. 보통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 1, 2. 지금 교육 과정으로 말하면은 대수하고 미적분 1.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화학, 생물 1 과목까지는 공부하는 게 과학고 진학하는 애들이 최소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학생이 직접 하라는데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고요. 중2. 중2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도입 소식을 최근에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고야, 왜 최근에 접했대? 진로 적성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잖아. 입시에서도 유행을 타거든. 뭐가 좋다, 뭐가 결과가 좋다 하면 막 그거를 막 빨리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입시 업체들의 마케팅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압박감 같은 게 있어. 지금 당장 진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나는 망한다. 제 PD는 본인의 진로를 언제 설정했나? 저는 진짜 원서 접수할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치 고교학점제가 들어와서 이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진로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진로에 맞게끔 고등학교에 가서 그 관련된 과목들을 듣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치러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강박관념처럼 지금 딱 잡혀져 있거든. 근데 중학교 때 내가 진로를 당연히 세우면 좋겠지. 근데 그게 바뀌지 않을까? 중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야는 되게 한정되어 있어. 그 직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고교학점제랑 맞물리게 되면서 특히 중학생들한테 그런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굳이 당장 뭔가 진로 목표를 세우는데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좀 경험을 해서 본인이 정보나 경험을 쌓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어떤 흥미나 적성, 관심 분야를 찾고 진로를 좀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래서 일단은 시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갖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조금씩은 알 수 있거든. 그런 과정을 통한 다음에 진로를 정해도 늦지가 않다. 다만 이상하게 어느 정도 학습 역량만 갖춰져 있으면은 그때 진로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바꾸더라도 충분히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 그건 어렸을 때 부모님도 항상 많이 얘기해요. 지금 꿈 없어도 되는데 공부를 해놓으면 너가 나중에 꿈이 생기거나 바뀌었을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되게 좋은 게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친구들은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아예 그런 관심조차 없는 아이들도 있어. 태반이지. 근데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뭘 하나를 더 찾아보더라도 찾아보거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업 잘 챙기면서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 사실 그 왕건님이 오늘도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싫은데? 왜냐면 첫 댓글 달아주셨죠. 첫 댓글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네. 댓글 유도 멘트 좀 해주셔야죠. 싫어.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앞으로 많은 댓글 그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간의 어떤 컨설턴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